분노로 들끓는 인도네시아 상공을 비행해 보시죠. 2025년 8월 13일 중부 자바주 파티 지구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중앙광장을 분노한 인파로 뒤덮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토지 및 재산세를 무려 250PRC엔나 인상한 오만한 폭군으로 여겨지는 수대구 수대워 군수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던 일반 가정이 이제는 매년 수백만 원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과연 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태는 2025년 6월 수대구 군수가 지방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토지세 인상과 재산세 개편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011년 이후 세금이 조정되지 않았기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250PRC엔 인상은 실로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격분했습니다. 수대구는 심지어 5만 명을 데려와도 두렵지 않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발하자 시민들은 실제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광장으로 몰려들어 지역 군수의 해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사태를 촉구했습니다. 분위기가 어찌나 험악했는지 프라보우 수비안토 대통령조차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정도였습니다. 수대구가 흰색 재킷과 검은색 모자를 쓰고 장갑차에 올라 확성기로 사과하려 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에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물병, 신발, 심지어 썩은 토마토까지 던졌습니다. 수대구가 황급히 청사로 피신하는 동안 경찰은 방패로 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군중은 문과 창문을 부수고 수억 원 상당의 경찰차 한 대를 광장 한가운데서 불태웠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3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 심지어 기자까지 모두 피해를 입었습니다. 2명이 사망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경찰은 병원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사람들은 저항의 상징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듯 행정 사무실 앞에 빈 물병 상자들을 바리케이드처럼 쌓아 올린 것입니다. 만화 속 해적의 상징인 원피스 깃발까지 높이 개양되었습니다. 마치 시위대가 우리는 자유의 전사들이다 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방의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수대구의 소속 정당인 게린드라당을 포함한 8개 파벌은 만장일치로 그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수대구가 병원장을 불법적으로 임명하고 인도네시아 철도청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지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대통령이나 내무부 장관이 수대구의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완강합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선출되었다. 나를 해임하고 싶다면 법을 따르라. 법을 따르는 건 좋지만 분노에 휩싸인 10만 명의 시민들 앞에서 과연 그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모로왈리는 불타고 있고 수십억 원의 자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중국 기업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술라웨시 주 모로왈리 산업단지로 옮겨집니다. 파티 지구 시위가 있기 불과 며칠 전 이곳에서 또 다른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혈 사태였습니다. 2025년 8월 8일 밤 칼과 곤봉, 심지어 활과 화살로 무장한 수십 명의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인도네시아 최대의 니켈 산업단지를 습격했습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바스타르 그룹이 중국의 거대 기업 칭산 그룹과 협력하는 곳입니다. 현장은 마치 액션 영화 같았습니다. 차량들이 불에 타고 기계들이 부서지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대규모 공분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는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지역 청년이 산업단지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혐의로 경비원과 경찰에게 현장에서 제압당한 것입니다. 그가 너무 심하게 구타당해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소문이 퍼졌고 몇 시간 만에 군중이 몰려들어 정의를 요구하며 파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물을 부수고 물자를 약탈했으며 트럭 세대와 약 13억 원 상당의 원자재가 복원된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 세계 니켈 공급량의 최대 30PRCL을 생산하는 모로알리 산업단지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모로알리 경찰은 기동타격대 브리모브와 협력하여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으며 군중의 진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모로알리 사건은 단순한 절도나 과잉 진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산업단지는 중국으로부터 총 28조 원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해 국가 GDP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니켈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력의 95%가 인도네시아인이지만 그들의 임금은 중국인 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현지 언론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노동자 부지씨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일하지만 돈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에 더해 중국 기업이 폭동을 촉발했다는 소문, 그리고 술라웨시 워치 같은 지역 단체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기업들이 니켈을 과도하게 채굴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2025년 7월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알리 산업단지는 연간 2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의 불만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갈등이 폭발이었습니다. 프라보우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모로알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바탐섬 등 중국 자본이 들어간 다른 산업 단지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직 장교 328명이 요구하는 대로 중국인 노동자를 추방한다면 누가 이 첨단 공장들을 운영하겠습니까? 중국은 또 다른 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파티지구 사태나 모로알리 사태보다 더 큰 충격으로 인도네시아의 섬유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2025년 8월 1일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거대 기업 스라이텍스가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하면서 2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산업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몰락의 배후에도 중국 기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때 연간 매출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에 의류를 수출했던 이 기업이 무너진 원인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관세 부과도 있었지만 결정타는 중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기업들은 최첨단 자동화 기술로 2배 빠른 속도로 더 싼 가격의 제품을 찍어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 중국 공장들은 기존의 60% 가격으로 셔츠를 생산할 수 있어 해외 바이어들이 모두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루디라는 한 노동자는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50살입니다. 어디서 새 일자리를 찾겠습니까? 한때 국가의 자랑이었던 이 기업은 이제 약 9천억 원 10조 루피아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아 자산을 청산하고 있습니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프라보우 대통령이 지원을 지시했지만 이미 늦은 듯합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중국 투자자들은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약 200조 원 1,4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 프로젝트 127건을 동결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8월에 발표된 이 결정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정부는 안보와 경제 주권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의 확장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술라웨시의 또 다른 중국 투자 단지인 칭산 산업단지에서도 셔틀버스 강제 도입 규정으로 인해 영세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해당 수억 원에 달하는 버스 구매 비용은 영세업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 동결 조치는 발전소부터 고속철도까지 인도네시아 GDP의 CPRCN에 달하는 사업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이 결정이 중국인 노동자 추방을 요구하는 압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을 내쫓는 건 쉽지만 뒷감당은 어렵습니다. SNS에서는
중국인들을 내쫓으면 매일 14억 원 100만 달러씩 손실을 보는 반둥 고속철도는 누가 고치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2045년 비전을 위해 중국의 돈이 필요한 프라보우 대통령에게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전 세계가 인도네시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1대1로 BRI 사업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철도, 항만, 제련소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실은 수조 원 단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는 중국의 수십조 원 자본이, 다른 한편에는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과연 프라보우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불길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번지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